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주시가 경영실습 임대 농장을 운영할 농업인을 모집한다는 소식 먼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에서 이번에 그 경영 실습 만드는 임대 농장을 운영해서 운영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건데, 예, 이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은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일원에 경주시가 추진 중인 신농업 혁신타운 지금 뭐 건설 작업 중인데요. 네, 여기에 위치해 있고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춘 변로형 비닐온실 2동 4,800평방미터입니다. 네, 이번에 임차인으로 선정이 되면 오는 8월 달에 입주해서 2026년 7월까지 이 3년 동안 임대 농장을 빌려서 이 작물 재배라든가 환경 제어 시스템 관리 기술 컨설팅 이런 스마트팜 경영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임대료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한 121만 원 정도이고, 물론 이제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면 약간 뭐 변경될 수는 있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이니까 네. 예,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관심이 갈 만한 소식일 텐데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제 20일부터 4월 7일까지 토마토 반 2명, 딸기 반 2명 이렇게 총 4명을 모집을 하는데 예, 이 경시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요. 경주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이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이 자격이 있습니다. 단 이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고 병역을 필요하거나 병역 면제자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네. 사항은 이 경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시험연구팀으로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전화번호가 779-8696입니다. 경영실습 임대 농장 운영할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고요. 경주 지역의 정당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주간을 선포했는데 역시 한일 정상회담 때문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뭐 경점은 한일 정상회담입니다만 3.1절 기념사에서부터 시작된 네. 일련의 대일 외교 음, 이거에 대한 강력한 비판입니다. 경주 지역 8개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결성한 경주평화연대가 있습니다. 20일 날 기자회견 열어서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 역대 최악의 굴욕회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윤석열 대통령 규탄 주간 이렇게 선포를 하고 네. 이 경주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 2곳 정도에서 매일 퇴근 시간에 이런 캠페인을 어제 시작을 했고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 경주평화연대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이 경주 지역 내에서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확산해보자 라면서 경주 지역 8개 정당 시민단체가 모인 그런 연대 단체입니다. 네. 경주평화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20일 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경주시청에서 특히 3.1절 기념사라든가 또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처참히 짓밟은 사상 최악의 굴욕회담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 대법원 판결까지 무력화하면서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은 이 이른바 3자 대의 변제 방식이 권리를 빼앗은 것이고 또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해온 일본 극우 세력의 입장을 전면 수용한 굴욕적인 외교 참사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부를 향해서는 이 강제동원 3자 변제 해법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도 했고 경주 시민들을 향해서는 서명운동에 참여를 하든가 촛불을 들든가 또는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행동하자, 연대하자 이렇게도 권유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강제동원 이 3자 변제 이 해법 자체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네. 뒤엎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입법, 사법, 행정의 이 3자 균형 서로 침해하지 않는 이런 것인데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된다. 대부분 판례를 정부가 그 판결을 뒤집은 사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하면서 이제 탄핵 운동까지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주시의 그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2차 연도가 됩니다. 그 올해는 어떤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진행이 될까요? 이 중심상권 르네상스 이 뭐 정부 공모 사업에 그 정부 경주시가 선정이 되면서 사업 연도가 작년부터 5년 동안 그 국비 40억 그리고 지방비 40억 총 80억을 들여서 중심상가를 이른바 뭐 부흥시켜보자 이런 사업인데 올해가 2차 연도입니다. 예.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올해 23억 원을 들여서 환경 개선 또 활성화 조직 강화 이 세 개 부문에 16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개선, 활성화, 조직 강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일까요? 이 환경 개선은 신라의 빛 광장 조성이라든가 금리단길, 이 황리단길에 좀 차용을 해서 또 금리단길을 디자인 거리로 조성해보자 뭐 이런 사업인데요. 이 신라대종 및 원효로 일원에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서 감성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예. 또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그 환경 개선 사업의 핵심 사업은 중심 상권 랜드마크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이 활성화 사업은 골목길 매니지먼트라든가 스타 점포 개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업종 전환 희망을 하거나 예비 창업자들에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이라든가 점주 모집 또 인테리어 등 조기 안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금리단길 아트 페스타, 거리 예술 위크 뭐 이런 것들은 중심 상권의 콘텐츠와 어울리는 축제, 또 거리 공연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황리단길 쪽에 몰리는 이런 관광객들의 유입을 하고 또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이 골목 야시장 불금 예찬 이 프로그램 올해는 좀 더 다채로운 음식 판매를 유도해서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된 야시장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네. 계획이고요. 그리고 금리단 브랜드 개발 사업, 이 통일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디자인 말이 좀 어렵습니다. 디자인과 스토리를 적용하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킨다 이런 계획이고 조직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이 사업들 추진할 그 상인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또 상인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이 올해 2차 연도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발굴 그래서 5차 연도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이런 계획인데 이 예산 투입이 실제 어느 정도 효과로 이어질지는 예.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뭐 청년 상권 활성화하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실패로 끝난 전례들이 적지가 않은데 이번에 또 나오는 이런 사업들의 뭐 제목부터 그 계획하는 내용들이 비슷하군요. 새로운 것들보다는 예. 사실은 예산을 수반을 하고 또 예산 투입이 끝나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좀 쉽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물론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업들은 그 경주시나 또 경주시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이 좁은 지역에 80억을 투입을 한다고 하면 네. 사실은 천재개벽을 이룰 만한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걸 추진하고 집행하고 이끌어갈 그 주체들이 결국 이제 상인들이 얼마만큼 변화하고 혁신하느냐 이게 지속성을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역량 강화 사업,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상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 이런 형태로 물론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그 사업 내용들까지도 사실 협동조합 상인 중심으로 제한이 됐을 때 좀 더 힘을 받지 않느냐. 너무 관해서 물론 이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희정입니다만 주도를 하고 사실상 그 주체들은 그 사업에 이렇게 좀 끌려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네.
준하경 경주시장이 25일까지 그 동유럽 쪽으로 출장을 갔나 보네요. 16일 날, 15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예. 15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지난번 SMR 국가산업단지 경주 그 조성이 결정된 날인데 이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고 긴급하게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기자회견도 좀 짧게 하고 이렇게 출국을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16일부터 25일까지 8박 10일간 일정인데 그 체코 트레비치시에 그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타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와 그 경주시가 실제 이제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시가 이런 우호 협력을 체결하면 간접적으로 한수원이 뭐 현재 여러 나라들이 경쟁 중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체코 트레비치시에 원전 수출을 하는데 우호적인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한수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도시하고 우호 협력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6일날 출국하고 17일날 현지 시각으로 우호 협력 의향서 체결은 했다는 소식 현지에서 알려왔습니다. 네. 그 뭐 동유럽 국가 뭐 주요 도시들 방문 계획도 있는데 이게 뭐 자매 도시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유럽에서는 경주시의 해외 유일하게 그 슬로바키아 니트라시가 경주시의 해외 자매 도시로 동유럽에는 있는데요. 네. 내년이 자매 결혼 1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주년 기념 사업을 협의하고 또 불가리아의 그 벨리코 트르노브시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이렇게 예. 정신을 밝히고 있는데 내년 그 자매 결혼 10주년을 맞아서 슬로바키아 니트라시하고는 그 상호 교류 협력 방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제 준하경 시장 SNS에서 알려온 걸 보면 뭐 내년에 초청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불가리아 벨리코 트르노브시에서는 특히 이 도시에서 경주시를 콕 집어서 역사문화 관광도시인 경주시하고 좀 우호 협력을 하고 싶다 이런 의향서가 와서 이번에 가는 김에 이 도시하고도 좀 여러 가지 협력 방안 논의한다고 합니다. 예, 뭐 경주를 세계에 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경주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